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55페이지 근저당권 좀 가볼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근저당권 나오게 되면 근저당 설정 계약에 기해서 등기하는 건 맞죠? 지분에는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1번 가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면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채권 채굴을 구분하여 신청한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오면요. 채권 채고액 옆에 구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뒤에 문장이요. 부정적이어야 돼요. 사람별로 채권 채굴을 구분하든 부동산별로 채권 채굴을 구분하든 채권자별로 채권 채굴을 구분하든 전부 다 할 수 없다. 채권 채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단일하게. 그쵸? 부동산 사람 수로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자, 2번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이면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표시하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 명인데 지분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유,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지분으로 기재를 하지 않아요. 근저당권자가 사망을 하면 무슨 등기예요? 근저당권자가 사망을 하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법정 상속인이 많다. 그럼 그 사람들 지분으로 다 표시해야 되나요? 안 해요. 원칙에 맞춰서. 왜냐하면 근저당권자가 상속이긴 하지만 지분으로 기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 A, 근저당권자 B 이런 식으로 쭉쭉 씁니다. 상속 터졌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3번 가죠. 3번 외우실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죠. 채권 최고액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 채권 대위 변제로 이유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근저당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근저당권자가 아이고, 제가 말보다는 글씨가 느려서 그래요. A에서 B로 바뀌는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이면 확정 후면 두 문자 외워두세요. 계약, 양도,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그래서 전, 개, 후채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 전이기 때문에 뭐래요? 채권 양도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확정 전에는 뭘 이유로 지금 근저당권 이전되는 거예요? 계약 양도. 그쵸? 계약 양도. 그래서 전, 개, 후채를 가지고 탁탁 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이는 채권 양도, 채권이란 단어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아직 채권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문장이 또 나올 거예요. 1번에 밑에 근저당권 이전에도 보세요. 확정 전에는 뭐다?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전개 후체 하나 외워두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맞는 지문. 4번 보죠. 동그라미 4번.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저당 설정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뭘 기반으로? 계약상 근거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맞죠? 계약 당사자이니까. 그거는 저기다가 전세권을 갖다 끼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제3자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럼 전세권 말소는 누구요?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지금 새로운 소유자도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세권일 때는 안 되는 거 아니라 권리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자, 가등기 말소도 그렇잖아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의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하면 자기가 날아가 버리니까 저놈의 가등기를 빨리 지우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모든 등기 웬만한 거 다 거기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5번 가보죠.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인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대요. 그럼 뭐예요? 소유권자하고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자.
혼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혼동. 예, 혼동이란 단어가 없어도 혼동이에요. 혼동은 어떻게? 직권으로 근저당 말소하면 돼요. 혼동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잖아요. 예, 직권으로 말소하면 안 돼요. 무슨 등기관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 근저당권자하고 소유권자가 동일한가 이러고 쳐다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그쵸?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예,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게 등기관이라면 이런 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일하겠어요? 그거를 안 하죠. 자, 1번 가겠습니다. 밑에 근저당권 이전. 자, 옳지 않은 거, 예, 전개요.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성에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 채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그런데 전이기 때문에 계약 일부 양도 그걸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전개인데 뭐라고 됐어요? 전체죠. 예,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인데 채권 양도 대위 변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라는 표현이 보이죠? 전개 후체에서 후에 채권 양도 채권 대위 변제에 기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 중첩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전에는 채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계약 인수. 그런데 여기는 확정 후기 때문에 채무 인수로 인하여 거기다가 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하나 더. 예.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채무자가 변경이 됐을 때 채무자가 역시 A에서 B로 갔을 때도 전개 후체예요.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는 근저당권 이전하는 거 아니죠. 채무자는 등기 명인이 아니잖아요. 예, 등기상 일부이기 때문에 근저당권 변경하는데 전부 다 전개 후체를 암기를 하시게 되면 예, 전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눈으로 탁탁탁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는 면책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그걸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번 예규 내용이 바뀌었어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도 따쳐오셔야 돼요. 자, 예규 1471호가요. 예, 예규 1656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의 해설지에 나와 있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그 부분을 근저당권 변경 계약 정보로 바꾸시고요. 등기 원인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렇게 계약 인수 또는 확정 채무 면책적 인수로 바꾸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채무자가 죽었는데 확정 전이면 등기 원인을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전개 후체에 맞춰서 계약 인수. 확정 후에 돌아가시면요. 눈에 보이시나요? 예,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눈에 보이시죠? 아, 이게 확정 전에 돌아가셨구나. 이거는 확정 후에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외우는 전개 후체가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했었는데 이제는 전개 후체에 맞춰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든 확정 후든 간에 채무자가 사망을 하든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 후체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 부분에서 여기가 예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교체해 주시고 저기 한번 보죠. 자, 5번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에 공동산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 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는 맞는 지문이었지만 올해 시험 보실 때는요. 저거 틀린 지문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정답 지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봐주시고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근저당권 변경. 채무자가 사망을 하면 채무자는 등기 신청인이 아니죠. 누가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설정자하고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면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서 넣어요? 안 넣어요? 얘네는? 안 넣죠. 채무자가 바뀐다고 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근저당권 변경에서는 채권 채권액 증액 감액에서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거론을 하는 거지. 채무자 변경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 X를 찾아라. 1번 취급지점 변경에다가 줄을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저당권에 취급지점 변경이 있을 때는 무슨 등기 신청하라고 됐나요? 취급지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먼저 해야 나머지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등기를 해라. 자, 2번. 뭐가 지금 양도가 된 거예요? 근저당권이 양도가 된 거예요? 채권이 양도가 된 거예요? 채권이 양도가 됐죠. 채권이 거기서 채권 일부 양도, 일부 대위 변제하면 옆으로 쭉 가시면 뭘 써야 돼요? 양도액을. 그쵸? 우리 전세권에서도 보셨죠? 전세권 일부 이전이면 양도액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권리의 일부를 넘기는 건지 금전채권 일부를 넘기는지 따라서 양도의 기재 여부가 틀리죠? 예, 뭐 금액이 그렇잖아요. 전부 양도면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쓸 필요가. 자, 3번.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기 시 채권 양도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 양도 통지 증명서면이나 채무자 승낙서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 이전 등기할 때는요, 승낙서 같은 거 안 들고 와도 돼요. 그럼 민법에서 채권 양도 어쩌고저쩌고인데 등기법에서는 저런 서면 안 내도 됩니다. 4번 가겠습니다. 저당권 이전은 언제나 부기 등기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은 부기 등기. 자, 5번 보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채권액을 구분하여 이 뒷부분은 항상 부정적으로 끝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3간 1번 가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실 때 채무자 변경인지 채무자 표시 변경인지 조심하셔야 돼요. 채무자 표시 변경은 뭐가 바뀐 거예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가 바뀌었을 때 채무자 변경은요, 완전히 A에서 B로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채무자 표시 변경인지 채무자 변경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설정자가 등기무자 공동으로 신청하나 등기무자가 소유권 취득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1번 틀린 지문이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제공합니다. 저 지문이 맞으려면 하나만 딱 고치면 돼요. 1번에 채무자 변경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채무자 표시 변경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1번 지문이 지금 채무자 변경이기 때문에 공동 신청하는 거 맞고, 공동 신청하니까 등기 의무자의 필증 가지고 오고요. 인감증명 가지고 와야 돼요. 왜 인감증명 가져와요? 설정자가 소유권자이니까. 근데 채무자 표시 변경은 공동 신청은 맞아요. 그런데 등기필 정보 필요 없고요. 인감증명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설레 교재 가서 한번 보세요. 채무자 변경인 건지 채무자 표시 변경인지, 표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기 부분이 완전히 틀려요. 등기사항 이해관계의 승낙서는요, 가져올 턱이 없습니다. 둘 다. 표시 변경인지 변경인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저당권 변경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 등기에 의하지만 등기사항 이해관계는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 제공이 없는 경우에 주등기로 한다. 맞는 표현. 3번 갑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을한테 지분을 넘겨줬대요. 그러면 근저당이 먼저죠.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을이 지분을 넘겼는데, 을에게 지분을 넘겼는데 근저당, 저당권을 갑 지분에만 존속시키게 하겠다. 그러면 을 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원인으로 일정한 변경 등기를 하면 되겠죠. 갑 지분에 몰아주시오. 이런 그 등기를 별도로 신청하면 돼요. 4번 보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담보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피담보 채무만 그 부동산 거기다 줄세요.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만 인수한다? 인수할 수 있나요, 이거? 그 공동저당 관계를 쪼개지 끝장내지 않은 이상 내가 산 부동산에 대해서만 내가 채무를 지겠다? 있을 수 없어요. 공동저당 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한 거예요, 이 공동저당을? 채권자 입장에서 여러분 채권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담보물의 가치가 오락가락 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너 거만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동관계가 저당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너가 사들인 것만 채무 인수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동순위다가 줄 치시면 되겠죠. 동순위의 다른 권자는 다른 담보 물권자는요.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겠죠. 같은 순위 번호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간에는 똑같이 권리를 서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보시고 정답은 너무 1번에서 딱 꺼놨기 때문에 1번 보고 그냥 바로 도망가시면 돼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 말소 가겠습니다. 말소 나오면 항상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종전 소유자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하고 말소 원인이 상속 전에 있었는지 말소 원인이 상속 후에 있었는지 근저당권 이전된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어떤 등기를 말소할 등기로 표시할 건지 그게 다 2차 논점이거든요. 2차 논점. 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저 근저당 말소해달라. 내가 소유권자인데 말소해달라. 뭐예요? 설정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동산을 산 사람도 저거 야 돈 다 갚았다며 왜 안 말소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원고 될 수 있잖아요. 원고 당사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가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 관한 다음 3위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자, 수산화 협동조합 주식회사, 중앙회로부터 회사 분할에다가 줄 치시면 되겠죠. 회사 분할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을 받은 수협은 근저당 이전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례가 있어요. 일단 모르겠다, 세모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걸 어떻게 끝장을 내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모. 두 번째.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을 되는 회사가 합병 전에 회사 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그 다음 줄이 키워드예요. 등기 원인이 언제 있었답니까? 합병 전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 해지를 누가 한 거예요? 합병 전에. 상속으로 읽으면 더 편해요.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저 등기 원인, 해지 사유를 누가 의사표시한 겁니까? 피상속인이.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근저당권 이전 없이 바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근저당 설정 이후에 근저당권 이전된 후에 설정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자, 이전된 후에 설정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것은 말소할 등기가 부기 등기라는 거예요? 주등기라는 거예요? 이거? 주등기 지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근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양도인이에요? 양수인이에요? 양수인이 뭡니까? 등기 의무자. 그쵸? 이런 상태에서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설정자 또는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면 그 사람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말소할 등기는 부기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설정 등기, 즉 주등기 표시해갖고 들어오면 되겠죠. 자, 4번. 근저당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을 뿐 종전의 근저당 설정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너도 와도 돼. 그쵸?
예, 너도 와도 되는 거잖아요. 틀렸죠, 이게. 자, 5번. 자, 5번은 말소 등기에다가 줄을 좀 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소유권자가 근저당권자가 소재 불명인에서 공동으로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저 행방불명 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행방불명 된 사람이. 등기 의무자죠. 근저당 말소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뭡니까? 등기 의무자잖아요. 말소 등기하려고 봤더니 등기 의무자가 사라졌다. 행방불명이다. 누가 급해요? 예, 근저당권자인 소유자가 공시채고 재권 판결받아서 어떻게?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기 전세권에도 갖다 끼워도 돼요. 소유권자가 전세권자의 소재 불명을 인해서 공동으로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설정자인 소유자는 어떻게 해요? 공시채고 재권 판결받아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조문인데 조문을 응용해서 나오는 케이스니까 자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말소 등기할 때만 저걸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60페이지 가겠습니다. 1번 공동저당 대위 등기입니다. 공동저당 대위가 나오게 되면 일단 먼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거 공동저당 대위 등기는 이전 등기 아니죠. 근저당권 이전 등기 아니에요. 공동저당으로 묶였던 어느 한 토지가 먼저 경매가 실행됐을 때 경매 실행된 부동산의 차순위 근저당권자가 누구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 이전 아니에요. 그거부터 머릿속에 집어 들어가셔야 돼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공동 신청인데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인데 이 차순위는 어디 있는 차순위예요? 이거 날라간 경매가 실행된 부동산의 차순위자예요. 그쵸? 날라가는 데서 억울하잖아요. 네가 다 가져갖고 내가 찾을 게 없잖니. 그래서 옆에 튀어나오는 거죠. 두 번째, 공동저당 대위 등기 신청할 때는 배당표 정보를 내요. 왜요? 경매 실행됐기 때문에 선순위가 싹 다 돈 챙겨갔다. 차순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런 증명서면 그 다음에 날라간 부동산이 뭐다.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당표 정보를 등기 원인 증명서면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등기 목적 보세요. 등기 목적 보시면 몇 번 저당권 대위라고 쓰지 저당권 이전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저당권 이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뭐예요? 등기 신청 수수료는 당연히 내겠지만 뭘 안 냅니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면 안 돼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언제 해요? 언제?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이게 지금 저당권 이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어요. 5번 공동저당 대위는 부기 등기 맞죠? 왜냐하면 그 순위를 그대로 타고 차순위가 턱턱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아니지만 부기 등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항 외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낙찰받은 금액, 매각, 날라간 부동산, 그 날라간 부동산의 매각 대금 이런 것을 어디서 보고 쓰는 거예요? 배당표 정보 보고 쓰는 겁니다. 배당표 정보 보고. 그래서 2번하고 5번 엮어서 저거 보고 이것을 등기를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신청서에다가 저거를 써야 되겠죠. 배당표 정보 보면서. 자, 2번 가겠습니다. 공동근저당.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것. 1번 보세요. 토지와 공장 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답니다. 토지하고 건물의 공장 소유자는 상이에요. 공장 건물의 소유자하고 기계 기구 소유자가 동일하다. 기계 기구 소유자하고 건물하고 똑같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묻는 거예요? 쟤네는 공장 저당으로 묶고 토지는요. 공장 저당으로 묶을 수 있어요? 토지를? 기계 기구하고 소유자가 똑같나요? 토지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 건물만을 어떻게 해요? 공장 저당으로 하고 토지는 보통의 근저당으로 해서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나중에 공장저당 왜 토지는 왜 못 먹는 거예요? 기계기구하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장저당의 큰 거는 뭐예요? 일단 기계기구의 소유자를 빨리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소유자가 같은지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은지, 지금 건물하고 기계기구 소유자가 같으니까 걔네는 뭘로 묶고? 공장저당으로 묶고, 토지는 보통의 근저당으로 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공동저당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2번 가시죠. 공장저당 아니고 공동근저당이요. 쭉 보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 쭉 가보세요. 공동저당으로 묶을 때는 갑토지,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동일할 필요는 있습니까? 채무자, 근저당 설정자하고 채무자는 어떤 관계예요?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 설정자는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물상보증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 물상보증인이 아닌 설정자는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문장 잘 보시고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동근저당 설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설정자가 달라도 어떻게? 공동저당으로 묶을 수가 있다. 우리 규칙 47조 한번 가보세요. 조문을 봐야 눈에 팍 띄죠. 규칙 47조 한번 가보세요. 47조 1항 1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동일한 채권 담보를 위해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왜 어떻게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이,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설적 공동근저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설적 공동근저당은 꼭 소유자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말은 소유자라고 했지만 소유권자하고 지상권자가 똑같습니다. 달라도 공동저당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신청할 때 신청서는 어떻게? 일괄 신청, 신청서 한 장에다가 싹 집어넣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달라도 돼요. 소유자가 다른 거, 갑자기 지상권자는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사람이 달라도 창설적 공동근저당, 추가적 공동근저당 다 할 수가 있어요. 공동저당에서 그러면 항상 일체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근저당권자, 채무자. 그 사람만 일치하면 되고, 설정자는 부동산마다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물상보증인하고 채무자하고 같이 가잖아요. 예, 자기네 부동산 한꺼번에 묶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하고 채무자는 동일인이어도 돼요. 왜 A가 채권자다 그러면요, 근저당권자도 A, 채무자가 B면 B, 설정자는 B가 됐든 C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기가 풀려요. 자, 그 다음에 3번, 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 규칙 47조에 있는 내용이고, 4번 보죠. 4번. 추가 근저당 설정 등기입니다. 추가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연히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에 근저당 설정 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 주소가 다르다. 지금 등기가 두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신청서에 채무자 표시하고, 종전에 했던 근저당 설정 등기에 있던 채무자 표시가 다르다. 채무자가 개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전에 있는 채무자 표시는 개명 전이고, 추가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는 개명 후의 이름이다. 그럼 종전에 있는 등기록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먼저 해야, 그쵸? 추가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종전에다가, 종전 거는 어떻게? 주소 변경, 개명, 이것을 가지고 등기명이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들어오면 되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5번. 추가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뭐만 넣으면 돼요? 추가되는 부동산만 넣으면 되지. 종전 거 넣을 필요 없고, 근저당 거 했던 거 가져올 필요 없죠.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필 정보만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제공할 필요도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들어갑니다. 자, 1번 공장저당이에요. 공장저당.
자, 공장 저당에 관한 사항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X를 찾아라. 1번 공장 저당권 설정 등이라 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한다는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누가 작성한 서류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이거 공장 저당법상에 공장이 맞습니다. 이거 서류 들고 와야 돼요. 예, 두 번째, 공장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계기구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건물, 기계기구 또는 토지, 기계기구 소유자가 똑같아야 돼요. 예, 부동산 하나하고 기계기구는 소유자가 똑같아요. 기계기구를 중심으로 소유자가 같은 걸 어떻게 해요? 공장 저당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자,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여기 있고 여기에 뭔가 기계기구가 있더라. 기계기구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기계기구가 만일에 갑이 소유하고 있더라. 그런데 토지는 을 소유.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은 갑 소유다. 그러면 공장 저당으로 어디를 묶는다는 얘기예요? 얘네 둘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기구를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기계기구 소유자고 여기가 일차면 얘 안 되면 얘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만일에 을이면 여기가 을이면 여기다 세 개가 다 일차면 제일 좋겠지만 기계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 저당으로 묶으시면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3번 이거 설례 바뀌었어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설례 2018 04-4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의 저당권을 공장 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설례가 변경돼서 이 공동 신청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칙에 맞춰서 등기필 정보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볼게요. 3번 그 설례를 확 찢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되고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해서 공장저당법상에 기계기구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만 뒷부분에 기계기구 목록을 추가하여 목록 기재 변경에다가 줄 쳐주세요. 목록 기재 변경은 누가 신청해요? 기계기구 목록이 들락날락한다. 이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소유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소유자가 이건 뭐예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얘는 원칙에 맞춰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례가 그래서 찢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설례 이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보통의 저당권을 공장 저당으로, 뭐 공장 저당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장 저당권으로 변경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왜냐? 왜냐? 얘는 뭐예요? 공동 신청이니까. 두 번째, 목록 기재요. 앞쪽에 뭐 저거 필요 없어요. 목록 기재 변경은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얘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되셨나요? 그래야 저 설례가 깔끔하게 떨어져요. 문장으로 읽지 마시고 이게 얘네 왔다 갔다 하는 건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넣는 거고 목록 기재 변경은 공장 기계기구 목록 넣으면 목록 번호 따로 주잖아요. 등기 기록을 만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만지는 거예요? 목록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단독 신청해서 역시 등기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공할 필요 없는 원칙에 맞춰서 쫙 정리가 된 겁니다. 설례 아까 불러드린 거 그 번호 보시면 좀 더 명확해져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공장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 일부에다가 줄 쳐주세요. 일부가 분실되고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이거 무슨 등기하냐면요. 일부 기계가 빠져나갔대요. 그럼 등기를 고치는 거예요? 목록 기재 변경을 하는 거예요? 목록 기재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일부가 빠지고 나가면 누가 지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저당권자. 그래서 누구의 동의서?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들고 와라. 목록에서 빠져나간다는 거 어찌 보면 말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저 이해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저당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가 빠져나갈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자, 이번에 옳지 않은 것, 토지나 건물이 공장 저당법상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해야 되는데 누가 작성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자가 작성한 표현 보이시나요? 그럼 공장 저당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네가 얘기했잖아. 저당권자야. 이게 공장 저당법상의 공장이라며. 그쵸? 설정자가 써오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자. 은행에서 네 책임하에 써오는 겁니다. 그쵸? 자, 2번. 종전 목록에 기계기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목록 변경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만 제공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해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일부 멸실이 보이죠? 일부 멸실되면 목록을 싹 다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뭐다? 멸실된 목록만 제공을 하면 되겠다. 추가되면 추가되는 것만, 멸실되면 멸실되는 것만. 되셨나요? 목록 싹 다 들고 올 필요 없어요. 그거 귀찮아요. 등기관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싹 다 적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필요한 것만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가겠습니다. 추가 보세요. 새로운 기계기구 목록으로 인해서 추가로 인해서 목록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을구를 만져야 되나요? 을구를? 을구에 뭐만 있어요? 목록 번호밖에 없어요. 을구에 부기 등기를 할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표시하시는 거죠. 이런 거. 아, 목록 기재하면 목록만 만져야지 을구를 등기관이 만지면 안 된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3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아까 보셨던 거, 2번 뭐너라 공장 저당할 때 목록, 기계기구 목록 정보를 제공해라. 3번 목록의 기계기구 그 밖에 공장 공용물은 공장 소유자의 것이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4번 목록 기재 변경이 되면 소유자가 목록 기재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5번 만일에 목록 변경이 일부가 멸실 분리로 인한 경우는 저당권자가 목록 기재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겠죠. 너는 뭐 갖고 오시면 돼요? 동의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동의만 해주면 거지. 신청인은 누구다? 목록 기재 변경은 소유자. 소유자가 단독 해서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권리질권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질권 등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는 항상 부기 등기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권은 앞에 보시면 제2절에 무슨 질권이라고 됐어요? 권리질권. 부동산 질권 아니고요. 그쵸? 동산 질권 아니고요. 권리질권인데 이 권리가 뭐예요? 근저당이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잖아요. 그쵸? 그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는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이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조문 그대로 2번 마찬가지요. 뭐 질권을 하든 2번처럼 채권 담보 목적물로 하든 전부 다 어떻게? 부기 등기로 하면 돼요. 2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때는 3번이요. 3번. 죄송해요.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해서 질권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지만 저당권의 담보가 채권에 대해서 채권 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할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제가 국민주택채권 언제 매입하죠? 저희? 국민주택채권을 언제 매입해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저당권 변경,
채권 최고액을 2천만 원 증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제가 저당권이라고 하니까 근저당권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통틀어. 그쵸? 소유권 보존도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유권 보존 등기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만. 그래서 그런 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질권 등기할 때는 지금 매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대요? 안 한다. 채권 담보권 설정할 때 역시 매입을 안 한다. 둘 다 안 하는 겁니다. 4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해서 질권 등기를 한 경우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의 채권자의 감액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죠.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한다는 것은 감액하는 만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당권의 질권 등기가 있는데 감액하면 이게 질권자가 뭐 보고 온 거예요? 저당권 얼굴 보고 온 거 아니죠? 뭐 보고 온 거예요? 채권액을 보고 온 거라면 질권 등기가. 그걸 감액하면 말소할 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감액 등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반드시예요. 동의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 있으면 어떻게 등기하는 겁니까? 동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채권 최고액 감액하면 무슨 등기합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잖아요. 승낙서 넣으면 뭐예요?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되셨나요? 부기등기로. 안 넣으면 아예 못하는 거고 넣으면 부기등기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5번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요. 예. 저희 신탁 등기까지 했었는데 신탁 근저당을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신탁 조금만 보고 가요. 신탁 보세요. 몇 페이지 있는지, 몇 문제 있는지. 공부할 땐 더럽게도 어려운 것이 세 문제예요. 세 문제. 법무사에서. 더럽게도 어려운 것들이 꼭 이렇게. 물론 선생님이 이거 근데 횟수를 보시게 되면 21회, 22회, 23회 연달아 계속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 올해는 공부하시고.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신탁 등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뭐부터? 신탁 관계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탁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위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명의가 누구 명의에서 누구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탁자 명의에서 소유권자의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탁 등기만 꽂혀 계신데 뭐하고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신탁 등기를 신청서 한 장에 자꾸 넣는 겁니다.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이지만 그러면 위탁자 명에서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똑같이 공동 신청이에요. 예, 신탁 등기가 나올 때는요. 들어갈 때도 수탁자가 단독, 신탁 원부 변경 등기도 수탁자가 신청, 그 다음에 신탁 합병 분할도 전부 다 수탁자가, 그 다음에 신탁 말소도 수탁자가. 걔가 안 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대위로.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로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신탁 등기가 나오면요. 항상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하나의 순위번호. 말소할 때, 신탁 등기할 때 똑같은 표현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청으로 인해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등으로 신청서 한 장에다가 일괄해서야 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안 해요. 그러면 대위를 해서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괄 신청이 안 되겠죠. 당연한 거. 자, 2번.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서 타인에게 신탁 재산에 대해서 신탁을 설정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재신탁. 재신탁 누구의 동의를 받아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예, 복대리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복대리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누구 명에서 누구 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탁. 종전에 있던 신탁에서 누구요? 예, 재신탁한 신탁자 앞으로 무슨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신탁 등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 원인 연월일은 몇 년 몇 며칠 재신탁 이렇게 씁니다. 3번 보시죠. 이게 담보권 신탁이에요. 담보권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신탁 등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밑줄 쳐라고 하는 데만 쳐주시면 돼요.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그 다음에 주시면 돼요. 수탁자를 뭘로 했다고요? 저당권자로.
앞에서 제가 근저당권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예요? 채권자 말고 누구요? 수탁자 너가 저당권자 해. 그러면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줄쳐시면 돼요. 채권자를 수익자로. 그러면은 등기 기록에는 수탁자 이름이 있겠고요. 그쵸? 신탁원부 채권자 이름은 어디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채권자 이름은? 수익자라는 표현은 신탁원부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수익자는 지금 등기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채권자는 신탁원부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보세요.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이전된다. 채권자가 바뀌게 되면 수탁자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면 안 되고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수익자, 채권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신탁원부에 있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가 되면 채권자가 바뀌면 등기 기록을 고칠 게 아니라 뭘 고쳐라? 신탁원부 변경 등기를 누구 보고? 수탁자 네가 해라. 그게 바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뭐예요? 보통의 근저당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통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바뀌면 아까 저희 무슨 등기 신청했어요? 채권자 바뀌었을 때. 전개 후체 외웠잖아요. 무슨 등기 했어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신탁 등기에서는 담보권 신탁은요.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탁 원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신탁 원부 등기를. 매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매번 알고 있느냐 하면서. 4번 가보세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에 의해서 금전을 받았습니다. 금전을 처분해서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먼저 신청했다. 제3자 앞에서 누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면서 뭘 안 했어요? 이전 등기하면서 신탁 등기만을 따로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5번 보죠. 위탁자 지위가 바뀌었다. 위탁자는 어디 있습니까? 신탁 등기에서. 위탁자 어디 있어요? 등기에 있나요? 등기부에? 위탁자 어디 있어요? 법 81조 가봐요. 법 81조. 법 81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법 81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원부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자, 법 81조 보시면 1항에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아래에 있는 건 전부 다 신탁 원부에 있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호 보시면 위탁자는 등기 기록에도 있긴 하겠지만 어디 있어요? 신탁 원부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수익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갑구을구를 고치는 게 아니라 뭘 고치는 거예요? 신탁 원부. 위탁자가 바뀔 때도 갑구을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건드리는 거예요? 신탁 원부. 수탁자가 바뀌면 어디에다가 등기를 해요? 수탁자가 바뀌면? 갑구을구 만지는 거는 신청으로 하는 거고 신탁 원부는 누가 만져야 될까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만지는 겁니다. 수탁자가 만일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했다. 그럼 신탁 원부는 누가 만지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게 다 1차의 아주 어려운 부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거기 보시면 7호 보세요.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했다. 이건 뭐예요? 재신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유언 내용이 있고 쭉 넘어가서 11호에 공익신탁인 경우. 공익신탁 나오면 제가 빠른 눈으로 법무부 장관의 인가 증명서를 찾아라 그랬을 거예요. 빠른 눈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호 보시면 신탁 종료 사유가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신탁 목적 같은 것도 다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14일 신탁 목적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탁 원부 변경 등기는 언제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5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탁자가 무슨 등기 신청하는지 보세요. 위탁자 지위 이전이다. 위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지위를 넘겼다. 그래서 수탁자는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신탁 원부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데 원인은
위탁자 지위 이전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3번, 5번 같은 지문을 안 읽으면 안 보여요. 왜 얘가 이런 등기를 신청할까? 뒤로 가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은 설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보세요. 2번도 계속 나요. 신탁행위에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신탁행위라는 것은 위탁자고 수탁자 간의 문제예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명에서 누구 명의로 넘기는 거예요? 위탁자 명에서 수탁자 명의로 넘기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신탁 등기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한다. 3번 한번 보세요. 자, 신탁법에 따라 무엇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다. 이게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탁자일게. 이게 뭐예요? 위탁자 선언에 의한 신탁이에요. 위탁자 선언에 의한 신탁인 경우에는 사익신탁이나 공익신탁을 불문하고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내야 되냐? 예교 원문을 보시면 공익신탁 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공익신탁일 때는 공정증서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안 넣어요. 그래서 사익신탁일 때는 공정증서를 넣지만 공익신탁일 때는 공정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신탁 그 부분 때문에 저 지문이 틀린 거예요. 4번 가겠습니다. 업의 인가를 받은 거기다가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에는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그럼 영리회사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업의 인가를 받아야면 영리회사도 뭐가 될 수 있다?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3번 가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지문 보세요.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요. 위탁자 동의가 아주 드물어요. 신탁 등기하면 주로 누구 동의 받아요? 신탁 등기하는 순간 관리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익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1번 한번 보세요.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재신탁할 수 있느냐? 재신탁할 땐 누구 동의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수익자 동의를 받아야죠. 수익자. 그래서 1번 지문이 날라간 거고 2번은 저희가 아까 봤던 거고 3번도 봤던 거고 4번 한번 보죠. 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신탁이 종료돼서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권리전은 왜 권리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탁자 명에서 누구 명의로? 저 사람들 명의로. 그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리전과 함께 어떻게? 신탁등기 말소도 한 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해라. 자, 5번 보죠. 자,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에다가 줄 치시면 되겠죠.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탁 원부겠죠. 제공해서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 등기를 누구 보고요?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문 몇 개 좀 보고 갈게요. 저희 규칙조문 가봐요. 규칙조문. 제가 다른 법무사 기출로는 도대체 안 잡히는 거 몇 가지만 신탁에서 좀 보고 갈게요. 신탁에 가시게 되면 규칙 139조 가보죠. 규칙 139조. 네, 여기까지 좀 하고 저희 좀 쉴게요. (139조) 보시면 신탁등기 내용이 있습니다. 1항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전 또는 보존 설정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정보로 한다. 2항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이나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 취득등기와 신탁등기 동시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도 이렇게 일괄해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쭉 내려가서 7항 보겠습니다. 등기관이 이렇게 신탁등기할 때는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순위번호로. 신탁등기는 부기등기 아니에요.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환매특약 등기 뚝 띄워서 걔만 부기등기 하잖아요.
신탁 등기는 뚝 띄어서 부기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로 기재를 합니다. 139조의 2. 위탁자의 신탁 선언에 의한 신탁 등기 신청 1항. 자, 그게 바로 위탁자 선언에 의한 신탁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공익 신탁을 제외하고 신탁 설정에 관한 공정 증서를 넣어라. 그러면 사익 신탁은요, 넣을 필요가 없다. 공하고 공끼리는 부딪혀요. 공익과 공정 증서는 공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2번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동의가, 이거 무슨 신탁 등기지 팍 오죠. 무슨 신탁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재신탁을 얘기하겠죠. 앞에 그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재신탁에 대한 이야기고, 사망은 놔두고요. 139조의 3. 제목 한번 봐주세요. 무슨 등기 신청하는 건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등기 신청은 거기 보시면 신탁 변경 등기 신청이라는 표현 있죠. 이게 바로 신탁 원부 변경 등기. 누가 하는 겁니까?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래서 조문 정도만 읽으시면 되겠고, 149조의 2는 여러분들이 140조의 2 보죠. 140조의 2.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는 누가 하느냐? 이거 누가 해요? 신탁 들어오는 순간 모든 등기는 전부 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데, 여기도 조문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뒤로 쭉 갑니다. 142, 143, 144조 볼 거예요. 142. 신탁재산 일부 처분이요. 일부 처분을 하게 되면 신탁 등기 말소예요. 무슨 등기예요? 일부하고 말소 등기는 안 치네요. 그쵸? 그래서 무슨 등기예요? 신탁 변경 등기라는 표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신탁재산 일부가 처분되거나 일부가 종료가 돼서 권리이전 등기, 이 권리이전 등기도 뭐예요? 일부 이전 등기겠죠. 그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수탁자 지분을 기록한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계속 하나의 순위번호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별도의 순위번호 아니에요. 하나의 순위번호 계속 얘기합니다. 143조. 신탁 재산이 수탁자 고유 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신탁 재산이 수탁자 고유 재산으로 될 때는 그 뜻의 등기는 어떻게? 부동산 등기법 규칙 통틀어서 주등기는 처음이에요. 주등기로 한다. 왜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왜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왜 신탁 재산으로 된 뜻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소유권은 수탁자 명의로 있기 때문에 이제 신탁 재산이 아니야. 그 뜻을 어떻게?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생각 안 하면 이게 왜 이런 등기가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144조 신탁 등기 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또는 말소 등기와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를 함께 신청서 한 장에 일괄해서 넣고, 2항에 보시면 등기관이 권리 이전 또는 말소, 수탁자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할 때는 역시 또 하나의 순위번호로 기재를 하고, 종전 신탁 등기는 어떻게? 말소를 해라. 지금 보시면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별도의 순위번호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시나요? 신탁 등기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 나와요? 안 나와요? 신탁 등기, 신탁 이전 등기 손 들어보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신탁 이전 등기? 우리 환매권 이전 등기를 받는데 신탁 이전 등기는 안 하잖아요. 등기필 정보 나와요? 신탁 등기하면? 신탁 등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 거지. 되셨나요? 환매특약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매특약은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부기등기예요. 걔는 부기등기잖아요.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 나와요. 근데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그걸로 땡이에요. 땡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쉴게요.